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 잘 유지를 해냈지만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의 절반밖에 되질 않았고요.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내에서 시장이 약할 때 선방하는 종목들이 있죠. 금융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 낸드 플래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반도체주도 좋았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은 전기차 충전주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과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전기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PLC 모뎀을 장착한 충전기를 보급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현대차 어제 공개를 처음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은 기아, BGM에 이어 수입차 BMW까지 함께 가세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한편 이란이 이스라엘을 24시간 내에 보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인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한의회에 이어서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관까지 사살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교전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감이 최근 부각이 되면서 일주일 사이 WTI도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 유가 외에도 방산이나 해운주, 사료 관련된 종목들 같이 전쟁 테마주들의 흐름, 지속적인 팔로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이제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 그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좀 실적으로 증명된 종목들로 눈을 돌리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특징적인 게요.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오히려 하락권에 머무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주, 전력기기주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진전기가 실적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바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 2%대 약세로, 4%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적, 전기차, 전쟁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오늘장 이슈에서 한번 짚어보고요. 이후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글로벌 지수들은 상승하는데 코스피는 보합권이긴 하지만 섹터별로 하락세가 심하고요. 또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쪽에서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쪽에서 코스맥스라든가 뭐 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들이 급격하게 출회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뭔가 올라온 것들은 좀 단기라도 차익을 챙기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들 속에서 일정하게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저께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610에서부터 2660선은 공방을 벌일 자리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일본 시장이 무슨 뭐 마운틴데이인가요? 별 휴장을 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휴일에 따라서 일본에서 놀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글로 많이들 가서 놀 테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이제 또 일본이 쉬어주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반사 이익도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모습 속에서 서로 엇박자가 이렇게 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정도의 조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심정적으로 2, 3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는 데 따른 부담감도 있다는 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더 하락폭이 깊은 것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연이틀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단기간에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했던 것들을 올라오는 과정들 속에서 단기 차익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또 1,500억 이상씩 매도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라갈 때는 적절하게 차익 매도 물량들 그리고 밀리면 일정한 저가 분할 매수 이러한 어떤 엇박자가 나는 과거 같으면 시장이 추세를 잡고 상승할 때는 쫓아가면서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돌파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수 있고 밀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이 결국 최근 며칠간의 반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입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고 차익 실현하는 전략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2.5조 원이었는데요. 제목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바이 코리아 현상과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지난 7월 말까지 감독을 해서 한 10일 정도 전후되면 최종 집계가 이제 나오죠. 이러면서 지난 7월 달에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순매수 기조 2조 5천억 가량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9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별 흐름들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89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면서 2조 5천억 정도의 코스피 코스닥 이 시장에서의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이 342조 9천억 전체 외국인 보유비 중에 40.2%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럽계가 31%, 아시아가 14.3%, 중동 쪽이 1.9% 전체 상장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말 기준으로 852조 7천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전체 이러한 보유 현황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전체 시총에서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준비가 됐으면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는 전체 10조 5천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그림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2024년도 7월 말까지 25조 원의 순매수를 상장 주식수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다만 6월 달에 2조 8천억에서 7월 달에 2조 4천억대로 매수 규모가 조금
감소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업황 호조라든가 자동차 수출,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서만 31%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도 역대 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세가 이들 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정부에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뭐 조금 일부에서는 더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K-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지금 같은 뭐 대책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날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상 최대 지분율을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외국인들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계시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순매수 현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반도체 IT, 삼성전자와 또 자동차, 현대차,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우선주, 또 지주사 쪽에서는 뭐 삼성물산,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기아,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또 조선주 쪽에서 삼성중공업, 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KB금융, 삼성생명,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쭉 매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거의 1위부터 6위까지의 모습들을 보시면 뭐 여기에서 20조 가까이가 다 매수가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도 좀 염두에 두실 게, 삼성전자의 추정 평균 가격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어떻습니까? 9%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도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또 삼성물산, 또 기아 같은 종목도 9%의 이런 흐름을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추정 평균가 대비했을 때, 물론 뭐 HD 현대일렉트릭 49%,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든가 KB금융도 40%, 30%의 이런 흐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62%의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차별화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요, 좀 외국인들도 아쉬운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코스닥에서 누적적으로 매수했던 것은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21%의 추정 평균가 대비했을 때 수익을 거두고 있고, 반면에 엔캠이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급락세가 연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테크잉이라든가 재룡전기,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누적적으로는 계속 25%, 30%대, 또 HLB 같은 경우도 40%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SC라든가 그리고 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얘네들도 10% 이상의 손실을 추정 평균가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7월 말까지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엄청난 격동을 보였던 8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 들어서는 조금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워낙 급변동성의 장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도 대규모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8월 현재 기준으로는 어떻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진행되고 있고, 결국 이번 8월도 바이코리아 진행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네. 아직은 물론 뭐 올 8월 달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과정이니까요. 네. 매도세가 좀 축소가 되면서 순매수로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 한 2조 5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4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바로 이 선물 쪽에서 2조 3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거.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증시의 변동성을 교란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강할 때는요. 선물 쪽에서도 저렇게 난리를 못 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묵직하게 소위 말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몸통이 딱 잡고 있을 때는 네. 선물 시장 쪽에서 장난치를 못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거래대금도 계속해서 급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쪽을 매도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대충 그림이 나올 겁니다. 많이 산 놈은 아무래도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올해 이번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13일까지의 이 흐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네. 바로 선물 시장 쪽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교란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또 네이버, 셀트리온,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개별 악재도 실적이라는 부분이 방영이 되면서 크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LG전자라든가 우리금융지주, LG화학, 한미반도체, 코스맥스, 기업은행. 그러니까 요 8월 달 들어와서 매도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1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것들 중에서 아무래도 지수와 연동이 되는 움직임들 속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코스피 시장 쪽에서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은 방어적인 개념의 종목들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KTNG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이러한 쪽들 그리고 이제 또 방산 쪽과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항공 우주 이러한 종목들 이렇게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쪽에서는 LMF라든가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 낙폭과에 따른 저가 매수세. 그러나 뭐 이 흐름들을 보면은 여전히 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지만 8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얘네들도 11%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매수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LMF 같은 경우도 10%대, 삼성 SDI도 13%,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단기 낙폭과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하고는 있는 것 같아도 15% 정도의 이번 8월 달 들어와서의 평균가 대비했을 경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얘네들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그럼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뭐 게임 관련해서는 넥스게이지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이라든가 헬스케어 쪽들의 움직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뭐 삼청당 제약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요. 파마 리서치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또 바이오니아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매수가 들어오고 또 넥슨 게임즈라든가 웹젠 또 2차 전지 쪽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이런 쪽들을 8월 달 들어와서는 오늘까지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이 괜찮죠.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코미코 같은 종목도 11%대 이러한 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에 비해서는요.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의 손익률을 봤을 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바이오니아 요 정도가 뭐 약보합권 정도의 모습이고 대부분이 10% 내외 이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한다면 코스닥 시장이 이번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이 됐을 때 네. 급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의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코스피도 시장을 봤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 날 월요일 날에 그런 대폭락이 연출됐을 때 그 이후에 하면서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반등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공포감에 매수하는 외국인들이었다. 일부 매도도 물론 하지만은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매수했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8월 달에도 바이코리아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느냐? 네.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뭐 우리 시장이 아주 특별나서 I love Korea 해가지고 뭐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과 맞물려서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정이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이 8월 달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당장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PPI 발표가 되고 네. 또 내일 CPI 그리고 8월 15일 날 쉬는 날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들이 이제 다 몰려 있는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아무래도 숨고르기하고 눌목 또는 뭐 눈치 보는 네. 그런 장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소화를 시키면서 지표가 다 좋으면 매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좋았다 나빴다 하면 시장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랐다 빠졌다 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고 그런 방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뭐 우리만 뭐 저평가됐어 좋아 매수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 지표들이 CPI가 너무 좋게 나와도 안 좋고 또 안 좋게 나와도 문제가 있고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50bp를 인하할 것이냐, 25bp를 인하할 것이냐 조금 공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면은 9월 19일, 20일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그때 25bp 하고 또 11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한두 차례 더 하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경로라면은 시장이 오히려 안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저 금리 인하와 맞물린다라는 거죠. 엔화의 동향이. 어제 오늘 계속 뭐 147엔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만약에 B컷을 단행한다.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 좁혀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엔화를 다시 또 강세로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는 뭐 우리가 뭐 2차, 두 차례에 걸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세 번째에 또 한 번 후폭풍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긴장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구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고 싶어도 조금은 숨고르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니까 결국 국내 증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급락 이후에 일정한 반등들은 주었지만 여기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규모가 좀 축소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8월 때는 아쉽게도 외국인들이 뭐 1조에서 2조 내외의 순매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 2조 5천억 대에서 더 늘어나지만 않고 축소가 되는 이런 흐름들. 아직 뭐 15일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또 극적으로 순매수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한번 또 들어오면은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뭐 1조씩도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또 뭐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연동해서 매도 규모 축소 혹은 매수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고요.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시장도 흔들립니다. 코스피 실적 추정치의 낙관 과잉이다. 이제 하반기에 의구심 무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 금리 등 다양한 이슈로 코스피의 80% 넘는 종목들이 8월 들어서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금이나 파킹 쪽으로 눈을 돌리고요. 또 소장님께서는 이제 현금 비중 늘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디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유튜브라든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미국 시장 또 주식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우리 국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뭐 주식에만 올인을 한다. 네. 뭐 이런 어떠한 그 시대는 사실은 이제 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뭐 이 주식 방송에서 뭐 주식만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좀 모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항상 우리가 투자 자산을 할 때는
시장의 환경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머니 무브 현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 자산에서 또는 안전 자산으로, 또 안전 자산 내에서도 어떨 때는 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혼돈의 어떠한 과정들이 지금 사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중동 전쟁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뭐 금으로 몰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기조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달러와의 약세 기조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 대체제로서 항상 또 금은 달러와의 상호 보완 작용 이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누가 봐도 강세장입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하락장도 아닙니다. 네. 약세장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결국은 강세장일 때 일정하게 현금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이 약세장을 대비하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최소 50대 50의 현금 비중,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도 최소한도 내 계좌에 30% 정도는 현금은 유지해 놓고 움직여야 될 그런 구간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왜 30%가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락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월요일 같은 장이 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안 나타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내가 100% 주식을 갖고 그대로 당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현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종가 무렵이라든가 아니면 좀 돌려주는 상황 속에서의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되니까 일정한 현금 비중은 반등시마다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 만들어달라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살펴볼까요? 잠깐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실까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 급락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가 바로 2611포인트입니다. 시초가이면서 바로 고가였던 자리. 그리고 이 갭이 연출된 자리가 바로 2666포인트입니다. 이 666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610에서부터 2666 이 사이에 공방을 벌여야 되는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시그널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매수하겠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파란 다이아, 쉽게 얘기하면 하락 추세는 이제 조금씩 진정은 되고 있지만 아직 전환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그러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을 병행해 나가야 되는, 또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1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20주, 30주씩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매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지금의 구간이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IT, 반도체, 자동차, 특히 어저께 이제 제가 지지와 저항의 그런 가격대들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들 또는 저항권에 근접했을 때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섹터별로 계속 돌아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또 뭐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전쟁 관련주들 아침부터 또 막 올라갔다가 또 꼬리 달고 다 내려옵니다. 절대 추격 매수들 하지 마시고 계속 순환 흐름들을 염두에 두는 이러한 전략들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이용해서 잘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동구의 매직 아카데미, 바로 매직 솔루션에서 추세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하락하고 있지만 반전하는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또 내일이죠.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 실전 매매 방송 내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템버거 종목이 어떤 것들이 될지 같이 공부하면서 또 내일 또 소고기 값도 벌어보는 그러한 장중 실전 매매 온라인 방송을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방송창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제가 이제 한여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결국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휴가들도 마지막으로 이번 주까지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바로 이곳 이데일리 TV가 있는 20층에서 여러분들 카페테리아에서 소규모 여러분들과 함께 선착순 20분과 함께 거의 뭐 1대1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퇴근길에 서대문역 여기 이데일리 TV KG타워 20층에 올라오시면 저와 함께 직접 주도주 공략 기법과 또 내일의 공략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지금 접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뭐 내일이면 마감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서두르셔서 전화 예약. 물론 뭐 현장 직접 오셔도 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예약을 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면서 무슨 공부방인가요? 예, 주식 공부방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같이 들으면서 또 해법을 찾아가고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4시부터 5시까지는 뭐 근무 중이고 뭐 볼 수가 없다. 재방송이라든가 뭐 더 특별한 스페셜 코너 없느냐. 정상적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방송은 수요일 날 08시 30분부터 10시, 일요일 날 당연히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또 주간 증시전망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요한 내용들만 또 아카데미 관련된 내용들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토요일 날 저녁 9시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6시에 방송이 스페셜 방송 나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종목은요.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 아까 우리가 코스닥 시장들 외국인들이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매수했던 것들을 보면은 한 서너 개 종목을 제외하고 15개 종목 중에 대부분이 다 5%에서 10% 정도의 단기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급락을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일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이격과 레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이 되면은 이격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구간들에서도 단기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급락하는 공포의 구간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8월 5일 날 그 폭락하는 과정 그리고 8월 6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또 하면서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은 방송 마치고 제가 퇴근길 매직타임 유튜브에서 각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 LIG 넥스원, HD 현대일렉트릭,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중공업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LIG 넥스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8월 7일 날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왔고요. 1차 목표가 25만 원을 제시해드렸고 고점 대비한다면 오늘 고점이 또 나왔죠. 바로 12.4%. 좀 더 중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셔도 될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식 상승을 잘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종목도요. 사실은 작년부터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여기 구간들까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하면서 1차 반등 주고 지지받고 요 일정한 박스 이후에 다시 한 단계 레벨업되고 여기서 또 횡보해주고 있다가 돌파돼 주니까 바로 그냥 새로운 고점 돌파가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왜 추천을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천재지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과도한 급락 과정들 그리고 지지를 받아야 될 만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세는 아직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뭔가 조금씩 작아지려는 이러한 구간이고 시그널이 아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화면을 못 보죠. 자, 그런데 캔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과정들이 진행이 되다가 바로 돌파된 자리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복이 나온 자리, 여기까지 월요일 날 급락을 했다가 꼬리를 달아주는 이 모습이 나왔던 거죠. 바로 여기 이 박스의 상단의 자리들이 지지가 되어 주었다. 바로 이 점이 여러분들 낙폭이 과다하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받아들 만한 자리에서 지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5일날 장마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다음 날 이 종목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도 이 꼬리 부근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7일 날 편입이 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왜? 당연히 저항을 받죠.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순간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라인들이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시그널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들. 단기적으로 파란 다이아가 있지만 약해지는 모습 속에서 소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거죠. 그 전에 상승 기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리들, 빨간 다이아 유지가 되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또 빨간 시그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1차 매도하고 왔다 갔다 횡보, 여기서 2차 매도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는 매도의 관점이지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이러한 지지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매수. 그러면 이 종목의 저항은 이제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22만 원 이상에서부터 요 라인들이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요 현대차그룹과 함께 다시 하반기에 질주할 수 있을 만한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간에서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022년도 10월 그리고 2023년도 2월부터 이 저항들을 돌파를 해주고 급등이 연출됐던 자리,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이후에 이번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하락했지만 바로 2022년도 저점이었던 이 자리에서의 지지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거래도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훅 불기만 하면 급등할 수 있는 자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8월 21일이 되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주도 종목 공략하는 방법과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 오프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가 있는 KG타워 서대문역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27기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 신청 전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HMM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444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0%가량 정말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 효과를 누렸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내내 상승권을 유지하던 HMM이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0.4% 소폭의 하락에 그쳤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0.4% 낙폭한 것을 그대로 만회해 나가면서 1% 이내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CS윈드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한 주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3%가량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CS 베어링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풍력주들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으로도 꼽히기도 하죠. 이 신재생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근데 CS윈드 시간의 거래에서 1.5%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그리드위즈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장에서도 17% 강세로 마쳤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된 종목들, 충전기 관련된 종목들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리드위즈는 PLC 모뎀 국내 점유율 1위에 달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점유율 9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PLC 모뎀을 장착한 완속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다시 질주라는 힌트였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부품 쪽들도
슬슬 기지개를 좀 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질주할 때가 그렇습니다. 왔죠. 예, 그래서 뭐 저게 좀 잘못 나갔네요. 그러네요. 현대차 그룹과 다시 질주인데. 네, 맞습니다. 무슨 갑자기 뭐 자동차 부품주인데 혈당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당이 좀 부족해요. 근데 맞아요. 사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화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신은요. 자본금 170억짜리인데 여러분들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매출단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 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이 올해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2조 원대, 그리고 2026년도에 2조 2천억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영업이익이 올해 970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2025년도에는 1,182억으로 21%, 그러니까 24년도 대비했을 때, 그리고 또 2026년도에도 15%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0억 정도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뭐 800억, 900억대, 1,000억대까지 이러한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PS가 주당 순이익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지금 뭐 2,490원에서 2,600원, 3,000원대 이상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는 뭐 10배를 잡아도 2만 원을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업종 PR이 7.30배, 또 12개월 예상 포워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10월 달 조지아 신공장 가동에 따른 하반기 매출이라든가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 영천 BPC라고 그러죠. 배터리팩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장 가동이 이제 되면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예상되는 매출 1조 8천억, 전년 대비했을 때 4.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49억으로 25% 이상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의 실적이 조금 미흡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 3분기 이후부터 안정적인 흐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화신의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올해 사실은 5월 달에도 이렇게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가 순간적인 급등도 잘 보여주면서 15,000원 넘어갔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조정 같이 이제 연출되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의 위치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요, 8,200원에서부터 300원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는 이제 않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2022년도에 이 저점의 자리,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요 2023년도에 하방을 잡고 지지를 보여주었을 때 요 자리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원위치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거래가 얼마나 빨리 수반이 돼주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뭐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는 11,000원이다. 그래서 11,000원이 빨리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돌파가 돼주느냐에 따라서 추가 2차 목표가 설정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 가동과 실적에 따라 질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신 1차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꾸준히 팔로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 일단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